살짝 감기가 걸렸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요가 클래스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늦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오늘 조금 한 템포 쉬어갈까, 요가 대신에 공원 걸으면서 한번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러다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권 책을 썼거든요. 앞으로 쓰고 싶은 생각 있지만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출판했던 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요즘 힘든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들은 사실 생각하시면 내 아이가 그냥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이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가 항상 아이들의 공부잖아요. 근데 그 공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면서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 정말 자신을 채워가면서 할 수 있는 공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냈던 책 아들아 방황해서 고마워, 그 책은 사실 저희 아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제가 썼지만 정말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조금씩 그 책의 부분 조금씩 낭독을 해드리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의도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커리어나 저의 일 쪽으로 이렇게 좀 책을 남기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방황을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나처럼 또 이렇게 힘든 분들도 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읽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제가 아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왜 고맙다라는 방황이 왜 고맙다라고 느껴졌는지, 그리고 방황으로 인해서 제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프롤로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어느 봄날 활짝 피어날 당신들의 꽃을 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방황으로 인해 삶이 황폐해졌다고 느끼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방황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방황은 저와 남편을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좁은 시야로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던 저에게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알게 해주었고, 평생 오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저를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중심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쫓는 가치를 조급하게 쫓아가려 했던 이 모자란 엄마에게 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방황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는 결혼 21년 차가 되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나의 젊음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줄 알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결혼 생활에 뛰어든 저는 그 사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나름대로 정면 돌파를 해왔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피하지 말자,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지지 말자,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자 였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지금까지 굳건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생 고비고비마다 저를 더 나은 길로 가이드해 주었던 것은 저보다 먼저 경험했던 선배 엄마들과 훌륭한 책들이었습니다. 책은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심지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하던 저에게 좋은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준비 없이 결혼 생활을 마주했던 남편의 방황과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은 제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권의 소중한 책들을 통해 그 시련과 아픔을 성장과 행복의 순간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어려움을 환경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많이 원망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점이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은 저를 깨우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시련과 어려움들은 사실 모두 나로 인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비슷한 경험과 어려움을 마주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과의 문제나 관계로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한 사춘기의 방황을 통해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외침을 통해 가치관과 사고에 대해 전환을 겪었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원한다고,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준은 싫다고 외칠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함에 오히려 감사를 하며, 그로 인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쫓아가며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그리고 육아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이 세상 엄마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아내이며 그리고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태나 아이들의 양육 결과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삶의 행복을 가늠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또는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엄마들과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차츰 변화해온 가정, 그리고 어떠한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서도 제 자신을 찾고 지킬 수 있었던 방법들을 나눔으로써 좀 더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엄마들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처음 겪는 자녀의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나아갈 길이 막막하고 의논할 사람조차 없을 때 저의 글이 한 줄기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우리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부족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다면 앞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활짝 피어날 당신들의 꽃을 보고 싶습니다. 네,
글을 쓸 때가 이제 저희 아들이 15살부터 방황을 많이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한 15살 때 이제 쓰기 시작한 일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17살 정도까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지금 20살이 됐거든요. 이 20살이 된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아직도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아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소통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사고는 이제 치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가 위험한지 뭐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구분을 하고 그리고 17살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17살 때 그만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한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20만 원 정도는 이제 용돈을 제가 사실 줘요.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은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는 이제 스스럼 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진 게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 요리를 좀 하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자주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방황을 안 했으면은 저도 이제 책만 보던 사람이라서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희 아들이 뭐 학교 공부나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배우고 있구나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어봐요. 대학은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다.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또 이제 존중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아이의 속도대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그 프롤로그 소개해드린 거 읽어드린 거 이후로 책의 부분을 조금씩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